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이혜민입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민간 도시개발지구가 틈새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개발로 택지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데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전매 제한도 공공택지지구에 비해 짧아 공공택지지구의 대체 상품으로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브랜드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이태원 다세대 주택과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면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들 해결해 주실지 기대되는데요. 오늘도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일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추가 이익 부담금, 부담금 관련해서 어떤 단지가 1억 8천에 나왔다고 좀 언론주에 나오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난리가 난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요, 1억 8천의 부담금 가지고 굉장히 많다고 그러시는데요. 아닙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요, 1억 8천이면 굉장히 적게 나온 겁니다. 자, 그거는 추정치고 예상치예요. 향후 보러. 제가 연구한 결과로 보면요, 1억 8천이 아니라 5억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 주변 시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담금이 더 많이 나고 덜 나오는데, 지금 시세를 보면 신축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니까 1억 8천은 굉장히 적게 이해한 거고요. 국가가 5억 이상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는 10억도 나올 수 있고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입주 시점에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이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령을, 우리가 이제 환수금을 따지는 요령을 오늘 제가 첫 시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는데요. 자, 오늘 제목은요, 강남 재건축 부담금 결과 알면 재건축할 이유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자, 부담금이 너무 크니까 재건축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부담금을 어떻게 따지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요. 자, 2018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도입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 추진위 승인 단계부터 부담금 환수 절차에 돌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진위가 뭐냐면요,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비구역 지정이죠. 자,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우리는 조합원 설립, 조합 설립, 안전진단, 조합 설립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안전진단,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이렇게 있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 구성. 그 다음이 사업시행령 관리처분위가 이주, 철거, 일반 분양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13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추진위 승인입니다. 안전진단 통과한 거예요. 지금은 안전진단도 강화했지만, 자, 추진위 승인이 되면 안전진단 통과를 하면서 뭘 한다? 바로, 우리가 얘기는 현재의 예정 가격,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조사하는 거예요. 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결론 뭐냐면, 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입주 시점의 가격을 또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빼는 겁니다. 최종 입주 시점이 만약에 현재 입주 시점, 우리가 얘기하는 추진위 구성 시점이 5억이라 보면 약 7년이나 8년 후에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한다면, 그러면 그때가 5억짜리가 2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억 빼기 5억 하시면 15억 남는 거죠. 여기에 건축공사비 뺍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에 종전자산 가치 5억이라면
이 15억이 남았어요. 여기에 5억이 건축비하고 물가 상승 뺀다면 차익은 10억이죠. 10억에서 50%가 부담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5억이 남지 않습니까? 5억 안에서 양도세 또 내셔야 되는 거예요. 중과죠,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1억 8천만 밖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지금 25평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어가는데요. 17억, 18억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예상치예요, 예상치. 국가가 얘기하는 예상치. 자, 제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보는 거예요. 자, 사업 시행 인가 후 10월 이내 부가 대상 사업 고지 및 예정 금액 산정 자료 제출을 조합하게 요구한다.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조합은 뭐라고 하면 이후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 3월 이내에 시공업체 계약 후 1월 이내 시군 구의 예정 금액 산정 자료 제출을 합니다.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 구매 부담금 산정 자료를 주는 겁니다. 조합에서. 그러면 제출을 접수받은 후 30일 이내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를 합니다. 이번에 통보 받은 거예요. 강남에서요. 시, 군, 구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리고 통보한 다음에 인가가 납니다. 자, 사전 징수 계획 신청합니다. 자, 사전 징수 계좌 개설하고요. 준공 인가가 나면 준공 후 1월 이내에 뭘 낸다? 부담금을 내셔야 돼요. 산정 자료 제출한 다음에 부담금 내셔야 돼요. 그럼 준공 후 2월 이내에 부담금 사전 통지를 합니다. 시군구에서 고지 전 심사 청구를 해요. 심사 청구. 사전 통지 접수 50일 이내. 심사 결과 통지하고 준공 4월 이내 및 심사 결과 통지 후 1월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돼요. 자, 납부 의무자는 조합이에요. 조합원입니다. 조합 회산 시 조합원 부가일로 5월 이내고요. 부담금 귀속은 국가 지자체가 몇 프로? 국가가 50%. 국가 지자체가 국가 50%. 광역단체장이 20%. 만약 50% 받아갔다면 그 다음에 기초 단체장이 30% 받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5억의 부담금을 낸다면 국가가 거기 5억에 50% 2억 5천 가져가고요. 여기에 광역단체장이 20% 가져가고 기초자치단체장 그럼 뭐 들까요? 광역자치단체장은 구죠. 구. 예, 기초자치단체장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광역시 구의원 이런 거 거기서 30%. 그럼 국가기속분이 자치단체 지원 등의 절차에 의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한석은 부담금 진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돈을 못 낸다. 그럼 어떻게 된다?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비싸서 대출 받았는데 현금이 없다면 현물로 받습니다. 그럼 현물 뭘로? 아파트로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발표한 거 볼게요.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간에 나와 있죠. 자, 사업 시행 추진위의 승인이 나면은 되겠다. 부가 대상 사업 고지를 합니다. 사업 고지. 예정 금액을 산정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요. 자, 사업 시행인가 나면 자, 이미 이 추진위원 때 뭘 한다? 종전 자산 가치를 따집니다. 이때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인가 때 이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정액을 통보를 받습니다. 이번에 예정액을 통보를 받은 겁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사전 징수 신청을 해요. 조합에서. 자, 우리는 얼마 내겠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가 될 것 같은 얼마 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전 징수 계좌를 누가 한다? 시군구가 해요. 그 다음에 준공 인가 하고요.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을 또 조합에 또 해요. 그러면 부담금의 사전 통지를 시군구가 해요. 그 다음에 고지전 심사 청구를 합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왜 가격이 너무 낮게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또 가격이 높게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심사 결과 통지를 합니다. 자, 심사 결과 적정하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5억도 되고 1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억 8천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자, 부담금 결정 고시를 하고 부담금 납부를 납부자한테 보냅니다. 그럼 납부금 기속을 합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돈을 내면 국가. 그 다음에 구속된 자치단체가 또는 그 지역이 무슨 생활편의시설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자, 그러면 부담금은 어떻게 된다? 추진위의 승인이 날 때 이미 종전 자산
가치를 따진 다음에 준공 인가 후 종료 시점이죠. 인가 후에 뭘 따진다? 종전 자산 가치를 따졌고 현재의 가치를 또 따져요. 그럼 여기서 빼는 거예요. 빼고 개발 부담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 공사비와 물가상승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산정 자료를 넣어서 바로 부담금을 사전 고지를 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얘기하는 그 금액보다는 훨씬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지금은 아직 준공된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요. 재건축 초과 이 한수 들어오면요, 만약에 준공이 됐다면 그때는 더 큰 부담금이 특히 강남 지역에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살 이유가 없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담금 때문에. 거기다가 안전진단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강화를 하다 보니 재건축이 잘 추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2억, 3억, 4억 쭉쭉 빠지는 거죠. 거래가 없다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요. 자, 이런 이치를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성만 박사님과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6344-7559번,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은 이태원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2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53제곱미터입니다. 2005년 3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방 2개에 거실 1개, 욕실 1개, 고급 주방 1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매물은 총 3층 중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현재 4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시 임대가는 2억 5천만 원, 그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130만 원이고요. 대출시 2억 5천만 원, 그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태원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박사님, 입지 여건 먼저 살펴볼까요? 예, 입지는 제가 자세하게 지도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바로 본 매물은 이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역세권이죠? 예, 6호선입니다. 6호선. 6호선 녹사평역하고 이태원역에서 예, 도보로 2분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옆이 S사 회장이 여기 살고 있고요. 그 바로 위에가 뭐다? 남산이죠. 그 밑에가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고요. 용산민족공원이 이 지역에서 예,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다. 예. 전망 굉장히 멋있죠. 자, 그러다 보고 이 지역 또 학군 좋죠. 예, 학군. 국제 중고등학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제주도까지 저 내려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주도 갈 필요 없어요. 여기 국제 중고등학교 영어로 다 수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싼 제주도까지 뭐하러 갑니까? 자, 바로 이 이태원동 관광 특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주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지역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자, 흑인, 백인, 이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 구로동을 갈 수 있죠. 자, 구로동은요, 우리 동포님들이 많이 계세요. 안 가요, 이분들이. 여기 이슬람 사원도 없잖아요, 구로동에. 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다 보면 이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등을 하겠죠. 바로 그런 위치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춘 이태원 다세대 주택 매물인데요. 이 매물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남 뉴턴 개발 호재입니다. 15,000세대 정도 들어설 건데, 자, 이주 수요만 봐도 12,00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변에 당연히 집값 폭등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의선 연장이 또 됐죠? 문산에서 용문까지. 근데 용산역,
한남역부터 한남역까지 지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치 더 올라가겠죠. 또 여기에 신분당도 또 지나갑니다. 입구선 지나가죠. 경의선 지나가죠. 신분당 지나가죠. 삼성선 지나가죠. 4개 노선을 지나가는 그런 빌라 위치에 있고요. 캠프급 유엔사 부지 지금 1조 2천억, 1조 3천억 또는 1조 4천억, 1조 5천억의 매각단 예상됐죠. 주상복 복합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합 들어오면, 주상복합 들어오면요. 평당 1억짜리. 그러면 여기에 이 빌라, 고급 빌라는 더 올라가겠죠.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인 아파트 바로 여기 또 짓고 있습니다. 평당 6천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가 오늘 소개되는 고급 빌라 바로 재개발이 된다면요. 그런 호재는 없죠. 아마 4억 6천짜리가 추후에는 20억 될 겁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투자한다고 20억 된 다음에 투자하면은 돈이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요. 자, 4억대 투자하시면 16억 남네요. 어떤 걸 선택하실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용산 민족공원 84만 평. 어마어마한 거죠. 용산 민족공원이 바로 옆에서 보이는 거예요. 뷰가. 그런 뷰는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봐요. 자, 국제무단지. 자, 용산역도 개발되죠. 133층입니다. 재추진이 됐을 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의선과 신분당선 연장, 유엔사 캠프킴 부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호재 갖추고 있는 이태원 다세대 주택 매물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매물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이유죠.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면 이 지역 빌라지만 추후에 재개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한다면 아파트 더 높게 집니다. 상당히 구릉지기 때문에요. 거의 꼭대기죠. 그러면 한강 주변까지 거의 나올 확률이 거의 높죠. 자, 그 다음 6호선 이태원역 초역세권이에요. 도보로 3분 거리예요. 그 다음에 이태원 관광특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외국인 선세로 또 냅니다. 선세가 뭐냐면요, 1년치 한꺼번에 내요. 1년치. 1월달에 한꺼번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30만원 얼마? 1년치 한꺼번에 1,560만원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자, 선세 구조다. 자, 추후 재개발 가능 지역이고요. 선점이 중요하고 향후 개발이 된다면 그 가치는 지금 한남 뉴타운이 평당 1억이 됩니다. 그럼 1억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남 뉴타운 이주수요. 12,000세대 이주시 주택가격은 폭등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내년부터 폭등할 걸로 보여지는데 예상해 볼게요. 현재 4억 6천이죠. 내년은 6억에서 7억까지는 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 어떤 장점들 갖추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급 빌라입니다. 자, 보시면요. 언덕에 이렇게 구릉지다 보니 1층은 주차장이에요. 1층은. 그 지상 위에가 1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도 방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방 2개. 인테리어 잘 갖춰져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의 투자 전망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예, 투자 전망을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상당히 가치가 좋게 나왔죠. 자, 한남 뉴타운. 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000세대의 이주가 예상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이주 세대 1차, 2차, 3차, 4차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4차 다 이주한 다음에 5차 때 뭔 얘기? 재개발이 확정이 또 됐어요. 폭등하는 거죠. 그 때문에. 자, 추후 시세는 7억에서 8억까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살펴본 이태원 다세대 주택 매물 가격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매매 금액은 4억 6천입니다. 자, 전세는 2억 5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2억 1천이고요. 실투자금은 월세는 보증금 3천에 1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대출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실투자금은 1억 8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 매물입니다. 7호선과 5호선 중곡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33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5월에 준공되었고요. 방 3개, 거실 1개, 욕실 2개, 고급 주방 1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0층 중 10층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네, 이 매물의 매매가는 현재 3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임대가가 3억 1천만 원이고요. 그에 따른 실투자액은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선 이 포착 투자 포인트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7호선이고요. 중곡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5호선으로 보면 군자역에서도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블 역세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립서울병원에 또 근접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농 답신 뉴타운, 이문 뉴타운, 이주 수요가 또 급증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자, 동부간선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요. 강남의 출퇴근 거리 굉장히 짧게 돼 있고요. 또 주차장, 또 뷰도 좋아요. 앞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상당히 전망도 좋고요. 시세 차익과 다양한 개발 호재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추후에 시세 차익 2, 3억은 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신축 아파트로 진도 7 이상 내진 설계된 신축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네, 시세 차익과 편리한 교통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 갖추고 있는 매물인데요. 자세한 입지 여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지를 보시면요. 현재 지도 상황으로 보시면 지도에 나온 바로 중곡역, 이 지역에 위치했다는 거죠. 그럼 배산임수죠. 이 지역도요. 배산임수. 예, 용마산하고 그 앞에는요. 중랑천이죠. 이게 동부간선도로, 이게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이 지역이. 자, 동부간선도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 또 가깝고요. 이게 가깝죠. 자, 그 다음에 요 비어면요. 닥침리 뉴타운. 예. 또 그 위에 전농 뉴타운. 또 이문 뉴타운. 예, 뉴타운 때문에 이주수가 급증해요. 또 상봉 뉴타운 여기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가치가 오른다. 예, 계속 오릅니다. 지금요. 거기에 또 학군도 좋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대자로 시작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서울대 많이 가는 학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추후에 강남의 접근성도 좋고요. 예, 동부간선도 또 있고요. 그런 위치에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진구 중곡동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광진구입니다. 그동안에 광진구 굉장히 저평가 받았거든요. 지금 근데 광진구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이미 개원해 있고요. 자, 전농 답심리 뉴타운입니다. 여기요. 뉴타운. 예. 이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화양 변조소 개발이 돼서 또 넋시하게 됐죠. 자, 청량리 동목구 랜드마크 65층 8개 동또 탄생이 예정돼 있고요. 또 상봉터미널 또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집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이 따라 올라겠죠. 그런 개발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봉 변전소와 상봉 터미널 등 다양한 개발 호재에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어서 이 매물의 장점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아파트예요. 자, 아파트인데 26평형 아파트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입니다. 앞에 걸리는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동부간선도로 딱 보입니다. 중랑천이 쫙. 굉장히 멋있죠. 뷰가요. 자, 아파트 내진 설계 진도 7 이상으로 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6평형입니다. 자, 그러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치가 오른다. 자, 내진 설계된 아파트면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본 두 번째 매물이죠. 광진구 중곡동 가격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고요. 내진 설계 진도 7 이상 됐고요. 매매 금액 3억 9천에 나왔습니다. 자, 임대 금액은 전세 3억 1천에 현재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내 투자금 8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자꾸 지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함께해 주신 한성만 박사님의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세미나에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소액투자법에 대한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네, 박사님,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보시면요.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추가 이 환수금, 바로 부담금이 나오죠. 자, 부담금이 나오니까 지금 재건축 지역에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품을 내가 투자할 것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특히 강남은요. 강남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품 중에 좋은 상품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재건축처럼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 예, 그런 상품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얼마 나는지까지 지역 분석까지 해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매물 또 상담도 해드려요. 팔아야 될 건지
예, 양도세를 내고라도 팔아야 되냐? 안 그러면 보유를 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개별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꼭, 예, 사전 예약을 하신 다음에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매물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2가지 매물이었는데요.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이태원 다세대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네, 매매가는 현재 4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임대가는 2억 5천만 원, 그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130만 원이고요. 대출 시 2억 5천만 원, 그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네,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는 두 번째로 살펴봤는데요. 7호선, 5호선 중곡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 33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5월에 준공되었고요. 방 3개, 거실 1개, 욕실 2개, 고급 주방 1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0층 중에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임대가가 3억 1천만 원, 그에 따른 실투자액은 8천만 원입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번호 070-445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